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1년 전 협의이혼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사이도 좋았고 아내에 대한 평판도 좋았었습니다. 아내는 동네에 효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 잘했고 동시에 내조나 살림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참 고마웠고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혹시 알게 될까 주변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선 제 잘못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냐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친구, 진실을 아는 그 친구만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친구이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 친구이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소연이고 활발하고 밝은 친구였죠.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좀 재미없고 쑥맥인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활발하게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 있어서 보러 갈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연이가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시간을 정했죠. 당일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서경 씨? 저는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니 놀랐죠. 예, 누구시죠? 맞네요. 저 소연이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근데 소연이는... 소연이가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나서 못 오게 됐거든요. 예? 정말요? 병원은... 약 먹고 자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서경 씨 기다릴 테니까 저보고 대신 가서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오셨구나.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는 소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면서도 일부러 그 말을 전해주러 여기 왔다는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는 외모도 여성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가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죠. 저기 일부러 오셨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보실래요? 연극 좋아하세요? 제 말에 그분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저도 연극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가서 보시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연극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미은이었고 소연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같은 하숙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집은 강원도 쪽이라서 하숙을 하며 학교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미은이의 학교는 근처에 있는 2년제 대학이었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인데다가 말도 잘 통했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나누었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만나오다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제가 공인회계사 합격 후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관리하시던 건물을 어머니께 다 넘겼고 그 후론 줄곧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어요. 건물들에서 받는 세가 꽤 되다 보니 집 형편은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첼로 전공 후 프리랜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은이와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니와 여동생은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미은이는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월급마저 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저랑 결혼하면 처가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오빠 알지? 나 촉 되게 좋은 거. 솔직히 미은 언니 좀 그래. 뭐가 그래? 엄청 여시가 같다고나 할까? 하여튼 별로 맘엔 안 들어. 참나, 미은이가? 남자는 모르지. 근데 딱 보면 알아. 보통 아닌 게 보여. 임신했다는 시기도 그래. 우리 집 인사 오고 별로 안 반기는 거 눈치채고 나서 바로 임신했잖아. 야, 말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우리가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시누이랍시고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킬 생각 하지 마라. 나 분명히 경고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편드는 것 봐. 이러니까 엄마랑 내가 싫어하지. 진짜 그러지 마.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나한테도 정말 잘하고. 심보 안 좋게 먹지 말고 가족으로 잘 받아줘. 흥. 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이미 뱃속에 애는 커갔기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미은이가 사는 형편이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 하시는 말론 사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미은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어둡고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개운치는 않으셨다고요. 어쨌든 저와 미은이는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저희 어머니도 좀 무뚝뚝하게 구셨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참 고맙게도 미은이는 그럴수록 저희 어머니께 더욱 잘하더라고요. 먼저 싹싹하게 어머니께 말 걸고 모시고 나가려고 하고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마냥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집안 살림도 잘하고 육아까지 척척 해내니까 저희 어머니도 뒤늦게 마음을 여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노력을 한 건지 알기에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식단도 그렇고 관리를 하시는 편인데도 어느 순간 별다른 병명도 없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뚜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 증세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럴수록 어머니께 몸에 좋은 거 더 챙겨드리고 산책도 자주 모시고 나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주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처가댁으로 생활비나 용돈도 더 자주 보내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만큼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아내가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조소연 진짜 웃겨. 이제 앞으로 우리 모임 안 나올 거래. 소연이가? 왜? 몰라. 지 혼자 뭔가 수틀렸는지 열내고 짜증내다가 나랑 좀 싸웠어. 이제 모임에도 안 온대. 안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걔 말하는 거 가만 보면 진짜 싸가지 없어.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돈 좀 잘 번다 그거지. 잘난 척 해봤자지. 남편 바람 펴서 결국 이혼한 주제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둘이 싸웠다는 것도 놀랐지만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아내도 말하고 조금 놀랐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심하게 싸웠나 보네. 나한테 막말 퍼붓고 갔어. 소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쏘 아빠, 당신 아내는 나야. 지금 친구라고 조소연 편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당신은 조소연에 대해서 잘 몰라. 걔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뻐기고 잘난 척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공부 좀 한다고.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지가 안 나온다니 땡큐지 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이와 왜 그렇게 싸웠나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소연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소연이의 사업체가 가까워서 한 번씩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칠 때가 있긴 했거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소연이는 아무래도 아내와 싸운 직후인지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미은이랑 싸웠다며? 아직도 감정 안 좋아? 그 말에 소연이가 비웃더군요. 네 와이프가 우리 싸웠다고 그래? 참나. 싸운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와서 뭔 말을 하겠니?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던지 뭐. 소연이는 커피를 들고 가려다 저에게 그러더군요. 서경아. 너 미은이 조금 잘 지켜봐. 뭘 지켜봐? 그냥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라고. 소연이는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이가 제 아내와 싸워서 빈정이 상해서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제 엄청 유명한 도사집 갔거든? 소개받고?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저희 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사주나 점집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해도 유명하고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보더라고요. 저는 저것도 중독이다 생각했을 정도였죠. 뭐 어때서 재미로 보는데. 재미는 무슨, 네가 1년에 점쟁이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나오겠다. 그 정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 아니지. 왜 하냐? 내가 어제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굴 봤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언니, 새언니.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미신이기도 하고 또 무섭다면서요. 그런데 무당집에서 저희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잘못 봤겠지. 너네 새언니 그런 거 안 좋아해. 너 같은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선글라스 끼고. 아는 척 했어? 아니, 횡하니 가버리던데? 근데 언니 맞다니까? 거기 완전 외진 곳에 있는 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덴데. 어떻게 새언니를 알고 왔을까? 안내해주는 분한테 저분 자주 오냐고 물어보니까 몇 번 왔었다고 하던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시간 남아도니? 끊어. 저는 그렇게 동생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얼마 전 들었던 소연이의 말까지 겹치면서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늘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고 아무리 부부라도 흐트러진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무렵 저는 우연처럼 또는 운명의 장난처럼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 후 집에 오던 길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길가 초입의 약국에 들렀을 때였어요. 소화제를 사고 막 나오려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에 뜻밖에도 아내를 보게 된 겁니다. 아내는 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더니 가게 너머에 있는 교회 앞 전봇대 밑에 그걸 슬쩍 버리더라고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밖으로 나가 아는 척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아내가 낯설 정도로 굳은 얼굴이었고 또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굳이 거리도 먼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연이와 동생이 한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 쓰레기 봉투로 다가갔습니다. 교회에서 내놓은 듯한 재활용품 봉투 옆에 아내가 버려둔 쓰레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열까 말까, 이걸 굳이 열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었는데 딱 봐도 뭔가 특정한 것을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곤 그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열어봤죠. 그리고 검은 봉투를 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웬 지푸라기와 쌀이 든 작은 주머니, TV에서나 봤던 볏짚으로 만든 인형이었거든요.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보고 저는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떨리는 기분으로 동생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동생에게 화면을 돌려 봉투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도 몹시 놀라더군요. 이게 다 뭐야? 여기 어디야? 너 이거 뭔 줄 알겠어? 점집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거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만든 인형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꼭 그런 거 같은데? 저주하고 살 날리고 그런 거. 살을 날려? 왜 무당집 같은 데서 저주 보내고 그러는 거 누구 해하려고 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어? 잠깐만. 세상에 저게 뭐야? 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왜? 저거 엄마 손수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저는 급하게 봉투 안을 들춰보니 정말 바닥에는 어머니 손수건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어머니 소지품이 여기 왜 있나? 아내는 이걸로 무슨 짓을 했나 싶고요. 동생은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일단 끊으라 하고 그걸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불현듯 소연이의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뭔가를 아는 듯 했죠. 저는 급하게 소연이에게 연락을 했고 지금 집 앞에 갈 테니 10분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엉망인 기분으로 소연이를 기다렸죠. 잠시 후 소연이가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있잖아. 너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왜 미은이 잘 지켜보라고 한 거야? 갑작스런 제 말에 소연이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나한테 해줄 얘기 있니? 없어 그런 거. 있다 해도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분란 만들 일 있니?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친구로서 말해줄 수 있잖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소연이도 저를 조심스레 보더라고요. 혹시 미은이 뭐 이상한 거 있었어? 그냥 내가 미은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부부 사이가 그렇지. 피 섞인 가족보다도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보면 제대로 아는 게 없을 때도 있더라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 말에 소연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걔랑 싸워서 모임 나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조금 싸웠다고 모임 나가고 그러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은이 걔가 하는 짓이 정말 꼴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어. 왜? 너한테 엄청 잘하잖아. 그냥 보면 완전 현모양처지. 근데 나도 걔를 오래 알았는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거든. 그날 모임에서도 술을 다들 한 잔씩 했단 말이야. 근데 미은이 걔가 업이 됐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미은이 너네 어머니한테 쌓인 게 엄청 많은 것 같더라. 그냥 톡 까놓고 말할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엄청 끈질기다고. 재산 다 넘기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미은이가? 솔직히 너네 어머니 나도 몇 번 뵀잖아. 너랑도 내가 친구고 전에 밥도 사주셨었고. 아무리 미은이가 내 친구고 자기 시어머니 욕하는 거라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마냥 듣기 좋진 않아. 톡 까놓고 그날 처음 아니고 그 전 모임에도 한 번씩 얘기했었거든. 말도 안 돼. 미은이 우리 어머니랑 엄청 잘 지내.
그렇겠지. 네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닌가 보지. 신혼 초에 자기가 받았던 그 괄시들 다 기억한다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치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혼 초에 어머니와 별로 좋지 못했던 건 맞지만 아내의 노력으로 잘 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그때 일을 그대로 곱씹으며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듣기 싫은 건 둘째치고 친구들 만나서 시댁 욕, 남편 욕 할 수 있어. 나는 전 남편 욕 안 했겠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내가 진짜 싫었던 건 꼭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꾸 다른 테이블에 합석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날도 웬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합석을 한 거고 나는 싫다고 먼저 간다고 했더니 나더러 고상 떨지 말래.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면서. 그 말에 나도 화나서 너야말로 가족들 속이면서 살면 좋으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랬지. 말 나온 김에 말해줄까? 너 미은이 제대로 좀 알아봐. 지금 아마 만나고 있는 남자 있는 것 같아. 소연이의 말은 하나하나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고 고상한 아내가 술 먹으면 모르는 남자들과 합석하는 걸 즐기고 그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니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너랑 미은이 첫 만난 말이야. 나랑 연극 보러 가려고 했을 때 나 대신 미은이가 나왔잖아. 내가 아파서 미은이가 말 전해주러 나왔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니야. 약속 당일날 미은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 없을 때 하숙집으로 전화 왔는데 네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약속 취소했다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안 나간 건데 나중에 보니 미은이 지가 나가서 너랑 만났던 거야. 아주 계획적이었던 거지. 뭐? 실은 내가 너 좀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미은이한테도 네 얘기 많이 했었어. 괜찮은 애라고. 미은이도 우리 학교 놀러 왔을 때 너 멀리서 본 적도 있고. 그때 미은이도 너 관심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였겠지. 나중에 너랑 미은이 사귄다는 거 알고 나한테 빌더라. 제발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알겠다고 둘이 잘 어울리니까 잘 사귀라고 하고 말았던 거야. 너랑 미은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도 속 좀 아팠지만 그렇게 인연인가 보다 하고 나도 말았던 거지.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미은이게 하는 짓이 한 번씩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도 손절한 거지 뭐. 소연이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모습도 충격이지만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도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와 만난 거였다니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뭐였나 머리가 멍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멍했고 소연이는 괜찮냐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혹시 집에서 애들 기다리는 거면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도 너무 큰 폭탄 던지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며 가더라고요. 저는 그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게 그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에 늦게 갔고 아내 앞에선 최대한 모른 척 잡아떼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아내의 뒤를 좀 캐봐야겠다 마음먹었죠. 믿을 만한 흥신소를 찾아 아내의 뒤를 좀 밟아달라 의뢰했고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무슨 얘기?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내는 그 서류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서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왜?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흥신소 측으로부터 받은 증거도 내밀었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들을 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웬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
그 차가 모텔을 들어가는 곳, 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가는 사진들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루했어.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한 거야. 정말 미안해. 이 남자랑은 이제 안 만날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얼굴을 바꾸고선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혼하자, 조용히. 이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시집 와서 여태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산 거 알잖아.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열심히 산 거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고 그런 얘기해. 아내는 그 종이 가방을 보더니 아까보다 더 놀라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자기가 몰래 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으니까요. 뭔 줄 알지? 잡아뗄 생각 마. 당신이 그것들 몰래 버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으면 해서 몰래 이런 짓을 벌여? 결혼 초반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10년도 더 된 일이고 이제는 어머니랑 잘 지낸다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네. 뒤에서는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벌이는 사람이었네. 당신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더 살 수 있겠어? 제 말에 아내는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고 다 없던 일 되는 줄 알아? 라며 날카롭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뭐? 당신이 겪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겠지. 근데 나는 못 잊어. 우리 집 가난하고 우리 부모 별 볼 일 없다고 나 무시한 건 너네 엄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 개무시하는데? 그래도 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정말 잘하고 살았다고. 당신은 늘 바쁘고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 모시고 살고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이해해줄 남자도 만나봤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고작 이런 거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와, 진짜 볼수록 무섭네. 당신 하는 거 보면 직접적인 해도 끼칠 사람이야. 본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릴 사람이라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으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어머니까지 와서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아내 측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아내는 결혼 생활 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재산 분할 요청을 하더라고요. 유책과는 별도로 재산 분할을 해야 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가지고 있는 작은 빌라를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생각하니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접근했던 것부터 다 거짓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엄마랑 다시 합치면 안 되냐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따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언젠가 네가 나이가 더 들면 그땐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덮고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자 했으면 다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제 앞에선 여전히 현명하고 착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도 이혼 과정 속에서 참 많이 울고 후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음흉한 마음일랑 먹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게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저도 어머니와 아들 잘 건사하며 남은 인생도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